안녕하세요. 8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책방 눈맞추다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아주 좋은 영화를 보고 우리의 일상과 연결해서 지역 공동체에서 개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좋은 영화를 한 편 보시게 될 거예요. 같이 일하고 같이 밥 먹고 마켓도 가보고 그랬던 시간들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아 이게 농사가 다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저는 이 영화의 감상평을 그냥 말씀드리려면은 그들의 선택이 도전적이고 과정이 현실적으로 보여서 너무 재밌게 느껴졌어요. 나라면 사실 저라고 빗대기가 좀 어려운 게 저는 아직 파밍을 생각하지는 않아가지고 여기에 파밍피플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만 오히려 이제 그들 영화를 보면서 모든 것을 자연에게 돌려준다는 그들의 말과 이제 이 힘든 경험들이 너무 대단해 보여서 이제 뭐 결코 쉽게 얻은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뭔가 자연에 대한 슬로건이 필요하다, 이거를 지켜야겠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남자들이 현실적으로 유쾌해서 너무 재밌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첫 여행지 이탈리아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청년 실업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고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농장에서 같이 자급자족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거기서 인상 깊게 봤던 게 뭐냐면 비가 2달 만에 오면서 막 그 춤을 추고 막 환호하고 막 애기들처럼 막 기뻐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래 우리가 정말 이런 비나 이런 자연들이 정말 소중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연이 우리한테 그냥 내주는 것들인데 그런 걸 모르고 요즘 세대 청년들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연의 소중함과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소중한가를 느끼는 건데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이런 것들을 알리고 농업들이 발전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돈을 벌잖아요. 왜냐면 세계 일주를 하기 위해서 그걸 보면서 이제 막 청소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이런 손가락이 안 펴져가지고 막 그런 거를 볼 때 난 도대체 20대 때 뭘 했지?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20대 때 저가 시집 일찍 갔거든요. 시어머니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도 내가 20대로 돌아가면 정말 저런 일을 하고 싶다 라는 걸 진짜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오늘 느낀 감정들을 정말 이렇게 좀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더라고요. 저 딸도 같이 왔지만은 도전하라고 하고 싶고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혼자라면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할 수는 있고 했겠지만 어찌 보면은 저렇게 무모한 짓은 같이 해야 아 나 못하겠어 이 말을 못해서 이뤄내는 것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너무 재밌었고 또 그냥 가볍게 한 생각은 저게 2014년이 아니고 한 2020년이었으면 유튜브 했으면 잘 됐겠다. 그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 페이백이라는 말이 굉장히 꽂혔어요. 원래부터도 저 같은 경우는 좀 되도록이면 일회용 사용하지 않고 좀 이제 어쨌든 공해가 좀 덜 가는 걸로 자꾸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지구가 뭐 여러 방면에서 뭐 종말이 오늘 만에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쓰레기 때문에 지구가 종말이 올 것 같거든요. 정말로. 농장주가 정말 자기 땅을 이렇게 빌려주잖아요. 유기농을 할 수 있게. 참 쉽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뭐 가지고 있으면 막 나눌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나라 딱 그거잖아요. 99석 가진 사람이 1석 가진 사람한테 100석 채우게 달라고 하듯이 좀 그런 거를 좀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땅을 무료로 유기농 농사짓게 하면서 그 페이백이라는 얘기를 참 하는데 제가 거기에 참 꽂히더라고요. 엉뚱한 세계 일주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세계 일주는 아니기 때문에 이 엉뚱한 세계 일주를 끝내고 그들이 완성한 일종의 이력서와 지금 현재 그 비슷한 나이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의 이력서와 두 개를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들이 갔다 와서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쭉 설명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농사를 직접 지는 친구는 하나밖에 없고 그 둘은 다른 일을 하지만 어쨌든 관련된 일을 하긴 하죠. 그랬을 때 이제 그 기타 치고 스마일 어게인을 불렀던 그 친구가 자연 드림 매장 매니저로 일을 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농사를 짓지 않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본다는 그 문구가 생각나더라고요. 영화에서 얘기했던.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그런 경험한 것이 또는 내가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한번 해봄으로써 다른 것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곳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전환이 되는 그런 기회가 젊은이들에게 많이 필요하겠다. 지금 해볼 수 있는 게 있다면 마음껏 한번 해봐라. 우리나라는 꼭 이렇게 사회적 시간표가 만들어져 있어서 그 순서대로 안 가면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요즘에 주변에 있는 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 되게 마음이 쓰리거든요. 그런 걸 볼 때 그 친구들이 그런 미래에 대해서 좀 덜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또 되어야 되겠죠. 적어도 자급자족을 위한 그런 최소한의 농사는 좀 지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텃밭이 있는 조그만 마당에 있는 그런 집을 하나 나중에는 좀 노년에는 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또 제가 이제 그 여기 화분들이 있으니까 식물 키우면서 깻잎도 해보고 고추도 해봤는데 제가 먹을 것에 넘쳐서 수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놀랐거든요. 그 모종 몇 개 사다가 그렇게 했는데 깻잎도 계속 남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되나 억지로 부침기 부쳐 먹고 그다음에 청양고추는 또 이렇게 다듬어서 냉동실에 넣어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그 이번 여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에게 그 농업이 좀 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법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과농자 애플사이다 그쪽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 사고쳐도 너그럽게 넘어가주는 것도 귀여웠습니다.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정말 활발하다. 이 영화를 보고 나도 해볼까 같은 생각을 용기를 주는 게 정말 좋았고요. 물론 저는 그런 거 할 생각은 없지만. 그리고 최근에 환경에 관한 강의를 들었었는데 말씀하셨듯이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쓰레기는 끊임없이 생기는데 이걸 없앨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 아까 벨기에 그 농장에서 직접 수확해서 사간다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고, 농업뿐만 아니라 환경과 엮어서 고민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그 새 청년들이 뭐 일단은 농업 세계 일주라는 게 참 그런 도전 정신이 참 좋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식량이 몇십 년 전보다 3배인가가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 과연 이들한테 대응을 할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는 그 문제가 제일 저는 걱정스럽기도 하고 솔직히 그래요. 이 사람들이 보고 배우고 자연과 가까이 하고 또 자연에게 돌려준다는 페이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다 와닿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이들뿐만 아니라 농업에 종사를 하는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 현실과 적응이 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떤 말이 딱 2가지가 와닿는데 자기는 단 5g도 일반적인 첨가물을 하지 않겠다고 정직해야 된다고 그런 말들을 하는 그분이 참 우리도 저렇게 배워야 된다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과연 저 말을 듣고 와서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회적으로 그런 농사를 짓고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그만큼 다른 그 보상을 줘야 이것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 문제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전해주라는 그 말이 와닿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농업에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 좀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고 또 환경 문제도 자연이 안녕한지 우리도 가끔 한 번씩 물어보면서
생활하면 어떨까 싶네요. 사회가 SNS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로 굉장히 선택을 하는 것들을 나의 선택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생태적 소비로 연결되고 아까 말한 대로 직접 농장에 가서 직접 만약에 그런 걸 그렇게 하는 방식, 아니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뭐 집에서 컴포스팅을 통해서 작은 뭐 스티로폼 통에다가 직접 뭘 재배해서 먹는다든가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그런 게 나오면 적극적으로 뭐 좋아요 눌러준다든가 실질적으로 진짜 나의 구매 행동을 그렇게 바꾼다든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꿔갈 수 있다. 근데 그런 그 SNS라든가 이런 IT의 환경이 아까 말한 그런 환경으로 보면 기업의 환경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자연이 훨씬 더 망가질 가능성이 크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만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오히려 사람들의 소비의 그 향방을 바꿀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희망도 역시 같이 살아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희 사람들이 좀 망쳐놨던 자연들을 다시 가꾸고 다시 이렇게 좀 꾸며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자연에 대해 생각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편하자고 자연을 지금 다 망쳐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구 온난화도 이러고 오존층도 지금 다 거의 파괴가 되고 있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이런 거 보고 아 심각하구나 라는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는 실천을 안 하잖아요. 저는 이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자연을 위해서 좀 더 환경을 가꾸고 나무를 좀 많이 심고 이런 환경 운동 같은 거를 되게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식물 같은 거 한 번도 키워본 적도 없고 농사라는 건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어가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와서 이거 영화를 보면서 주부로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아까 이 친구가 얘기했지만 뭐 쓰레기 뭐 줄이고 자연 환경 친환경적인 것 이왕이면 그런 거 재배해서 먹으려고 노력하고, 저도 이제 내일 가서 뭐 화분에다가 뭘 하나 심어보더라도 그렇게 막 노력하겠다는 거 뭐 그거 농약 치면서 그렇게 농업 너는 하지 말고 나중에 지렁이를 더 차라리 많이 둬서 뭐 이런 말도 했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냥 제가 듣기엔 너무 멋있어요, 그런 말이. 근데 이거는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삶의 철학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슬슬 나올 수 있다는 게 뭔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다르다라는 걸 느꼈어요. 유엔에서 2030년까지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걸 정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에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도시 및, 그러니까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의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인데,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자연 환경이 복원되고 또 유지되고 잘 관리되고 뭔가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다 이렇게 머리를 모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을 그동안 정말 망쳐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걸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운동도 역시 한쪽에서는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 속에서 이걸 실천하고, 또 우리가 어떤 습관으로 삶의 어떠한 방법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습관처럼 정말 자연 환경을 보존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생활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삶 속에서 그러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과 소비의 형태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점을 좀 잘 생각해 본다면 과소비를 없애고 뭐 이런 것 정도만 실천해 나가더라도 매우 합리적인 그러한 단계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게 오늘 이 부분을 맡았던 호스트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